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서는 접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접지의 종류별로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는 1교시 정도에 다룰 수 있는 그 문제 형식입니다. 뭐 접지를 구분하고 접지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써도 뭐 크게 상관없는데,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다 다 사용하기에는 너무 좀 소모전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술자로서 또 실무자로서 조금 더 실력을 또 향상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지의 각각의 종류별로 목적에 대해서 제가 참고 자료를 통해 가지고 좀 길게 좀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갖다 여러 개로 좀 쪼개 가지고 참고 자료를 설명하는 시간을 뒤에서 붙여서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뭐 이렇게 쓰면 되겠다 뭐 이런 정도에서 끝내지 말고 각각 접지의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좀 감각을 좀 가지라는 의미에서 요 시간을 갖다 앞으로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렇게 해보죠. 자, 접지에 대한 어떤 개요를 설명을 할 때 접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접지의 대상물은 이런 것들이죠. 여러 가지 전기 설비나 구조물들이 되겠죠. 여기처럼 이제 여기는 전기 설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디에다 연결을 하냐면 대지에다가 전기적으로 접속을 하는 거죠. 전기적인 방법으로 접속을 하는 거죠. 즉 전기적인 방법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죠? 도전성 재료를 사용해야 되죠. 구리라든지 그다음에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철 뭐 이런 것 등등이 사용될 수가 있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구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를 갖다 연결한 접지극 사이를 갖다 연결한 이 선을 갖다 우리가 접지도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정에 있어서도 좀 많이 변경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들을 잘 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되도록이면 용어들은 왔다 갔다 쓰지 말고 하나의 용어로서 좀 깔끔하게 같이 정리되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접지를 갖다가 이제 구분을 할 때 IC60364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 IC60364를 갖다 거의 그대로 우리가 갖다 써서 이제 KC IC60364 해서 우리가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 IC60364 그러면은 KC IC60364에도 그대로 다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C60364를 그대로 준용하게 KC IC60364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더라도 뭐 KC IC60364랑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죠. 보안용, 그 다음에 기능용, 뇌보용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C 규정은 한국전기설비 기준이죠. 거의 뭐 IC60364 거를 갖다 거의 준용해서 만든 어떤 기준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같이 두 개를 갖다 같이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냐면 보호접지, 그 다음에 개통접지, 필요의 시스템 접지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IC60364에서 보안용은 세이프티, 즉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 접지랑 그 개를 같이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뇌 보호용 같은 경우는 필요의 시스템 접지랑 그 개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능용이 있고 개통 접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통 접지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송전솔로 있잖아요. 송전솔로 뭐 우리가 154 계통이나 345 계통, 769 계통 이런 송전 계통에서 즉 유틸리티에서 하는 어떤 계통 접지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주로 언급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뭐냐면 저압 설비요. 저압 설비의 그 저압적 변압기 있잖아요. 저압적 변압기 중성점 접지. 그러니까 과거로 따지면 지금 종별 접지가 사라졌으니까 이종 접지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이종 접지란 말이 사라졌죠, 그죠? 이종 접지란 말은 사라졌는데 이 접지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름을 바꿨죠. 뭐라고 바꿨죠? 변압기 중성점 접지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자, 그게 이제 주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개통 접지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살짝 그 내용이 좀 다르죠. 그 내용이 좀 중심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좀 그 두 개를 갖다 좀 더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과거에 변압기 이종 접지 그러면은 그 목적이 뭐냐 딱 물어보면 기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고압 또는 고압하고 저압하고 혼척이 일어났을 때 대지전이 상승을 갖다가 뭐 150V 또는 뭐 300V 또는 600V로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접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2초 이내에 잘라낼 수 있으면 300V까지 허용하고, 그 다음에 1초 이내에 잘라낼 수 있는 차단계가 있다 그러면 600V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접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건데 뭐 사실은 뭐 그런 목적으로 하지만 뭐 실무적 관점에다 바라보면 그 변압기에 이제 접지를 하는 것은 지락보를 잘 하기 위해서 접지하는 이유가 더 큰 거죠, 실질적으로는요. 자, 어쨌든 네, 좋습니다. 자, 송전에서는 이제 명확한 거죠. 절연비를 갖다 낮춘다. 절연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지락이 났을 때 확실하게 뭐냐면 빠른 시간 내에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개통 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효 접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접지의 종류별로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보호 접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접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접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접지가 보호 접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접지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감전을 방지할 목적으로 접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대표성이 있는 거죠. 모든 접지가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가장 대표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접지를 갖다가 우리가 보호 접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요. 자, 우리가 전에는 뭐 기기 접지, 뭐 프레임 접지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죠. 종별 접지를 다룰 때는 뭐 3종 접지, 특 3종 접지, 그 다음에 뭐 1종 접지도 대부분 이 접지에 해당하는 접지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목적을 보면은 대부분이 감전을 방지할 목적이다, 이게 이제 맞는 거죠. 절연 파괴로 누전된 전력기기의 도전성 외압, 내 사람이 접촉될 때 감전을 방지할 목적이다. 감전을 방지할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멀쩡할 때 보통 전력기기는 기본 절연이라는 게 되어 있죠. 기본 절연. 자, 이런 용어들도 우리가 이제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력기는 다 기본적으로 절연되어 있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다든지, 거기 안에 뭐 절연지를 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 절연들이 이제 망가져서 누전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그때 여기 와서 만지게 되면 그때 이제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람한테 접촉전압이 걸리게 될 텐데,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을 갖다 보호할 목적으로 접지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접지하는 게 바로 우리가 보호 접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용어 하나 보고 가죠. 도전성 외함이라고 되어 있죠. 전기기기의 도전성 외함. 이걸 갖다가 제가 뭐라고 써냐면 노출 도전부라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자, 이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노출 도전부. 자, 노출 도전부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충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죠. 충전부 자체는 아니죠. 충전부 자체는 아니지만, 절연 파괴가 되면 여기에 닿을 가능성이 높은 그 잠재력이 있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쉽게 그걸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출 도전부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충전될 위험이 있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기의 도전성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력기기, 전력설비,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금속의 외함을 갖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노출 도전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개통 외 도전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전기 설비의 일부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스관, 금속의 가스관, 그 다음에 금속 덕트, 그 다음에 수도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건축물내에는. 얘들은 뭐냐면 전기 설비는 아니죠. 근데 뭐냐면 얘네들이 뭐냐면 대지의 전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체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건축물내에 있는 사람이 그걸 만졌을 때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개통 외 도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통의 도전부라고 그러면은 건축물내에 있는 모든 도전부, 그러니까 전기설비의 금속외함은 노출 도전부라고 불렀고, 이제 그거 외에 모든 도전부를 갖다 개통의 도전부라고 부르냐, 그렇지는 않고 대지 전이를 전달해줄 위험이 있는 도전성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즉 여기는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즉 뭐냐면 대지랑 플로팅 되어 있는, 대지랑 정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는 플로팅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서는 개통의 도전부라고 칭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제 용어는 갖다가 자주 보면서 여러분들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목적, 즉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접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통접지겠죠. 개통접지는 아까 송전에서 하고 있는 개통접지랑 그 다음에 저압 측에서 하고 있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랑은 조금 더 구분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KC 한국전기설비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디의 내용이냐면 저압
부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자니까 좀 더 구분해서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쪽에다가 목적을 써놨냐면 우리가 송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지의 목적을 갖다 그대로 썼습니다. 자, 일선지락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건전상의 전이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접지를 잘 해두면, 접지를 잘 하게 되면 잘 해두면 이상전압이, 즉 건전상의 전이 상승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죠. 그래서 절연 레벨을 낮출 수 있죠. 즉 뭐냐면 절연 레벨을 낮출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송전 입장에서는 뭐냐면 절연 레벨을 낮추면 절연비, 사실 절연비랑 바로 직결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수용가들은 2만급 이하, 2만 킬로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절연비에 대한 이득은 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저압에서 절연비 낮추려고 이거 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런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송전에서는 절연비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런 걸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압에서 중성전 접지랑 송전 계통에서 중성전 접지, 계통 접지를 갖다가 똑같은 그 철학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지락전류의 문제가 있죠. 지락전류. 당연히 접지하게 되면 지락전류는 증가되고 얘는 낮아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락전류를 갖다가 일부러 키우려는 목적으로 중성 접지를 실제 한다는 거죠. 키웠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고장 검출이 쉽다는 거죠. 전류가 크면 고장 검출을 갖다 쉽게 하고 빠르게 뭐냐면 고장을 해소시킬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단 지락전류가 너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억제하고 싶은 거죠.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아닌 거죠. 어느 정도만 크면 됐지 너무 커지는 것은 뭐예요? 설비의 열적, 기계적 손상을 갖다가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지락사고가 났는데 전력 설비들이 수명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갖다 어느 정도는 제한할 목적으로 좀 접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접지를 갖다 뭐라냐면 이 두 개를 갖다 타협을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갖다 적절히 타협해서 접지하는 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유효접지라고 부릅니다. 유효접지라고 부릅니다. 뭐 절연 레벨 낮추려면은 그냥 완전히 다 모든 변압기를 Y 결선해갖고 중성전 접지 해버리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지락전류가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지락 보호하는데 문제가 없는 전류 수준으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절연 레벨도 어느 정도 선에서 둘이 합리적으로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접지를 갖다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유효접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유효접지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송전 사이드에서 바라보는 계통접지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압에서의 그 변압기 중성점 접지 있잖아요. 과거 이제 이종접지라고 부르던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고주압이 혼적이 났을 때 뭐 대지진의 상승을 갖다 어느 정도 억제할 목적,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거고 이제 실무적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저압 측은 접지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접지를 많이 사용해서 지락전류를 빨리 검출해서 빨리 차단할 목적으로 보통 접지를 하는 것이 실무적 관점에서는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용 접지라고 하는 게 있죠. 기능용 접지는 정보통신 설비가 이제 대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기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 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 전이를 위해서 뭐냐면 가장 안정한 점인 대지점에다가 연결해줘서 그걸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 설비의 기능 확보를 위해서, 즉 기준 전이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뭐냐면 접지를 한다는 것이죠. 비교적 그 주파수가 낮은 것들은 기준 전이를 대지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파수가 뭐 수십 메가헤르츠 이렇게 수 메가헤르츠 이상 커지게 되면은 대지를 기준 전이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접지 임피던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안정적인 기준 전이 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준 접지 극이라는 걸 갖다 별도로 시설해 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기능용 접지에 들어가죠. 방식 전류를 흐르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금속의 관, 땅에 묻혀져 있는 금속의 관이 있다면 여기다가 뭐냐면 아연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접지를 해서 이 금속관들이 부식되지 않도록, 전기적 부식을 갖다 방지할 목적으로 이렇게 접지하는 그런 기능용 접지도 있습니다. 자, 방식 전류를 흐르게 할 목적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방식 전류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듯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참고자를 통해 가지고, 참조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적 관점에서 이건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어떤 문제가 났을 때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때 쓸 수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많아진다.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뇌해 방지용 접지가 있겠습니다. 뇌해 방지용은 뇌격이 발생한 경우에 뇌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전시키기 위한 접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건축물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그 돌침 같은 게 있죠. 돌침을 이런 걸 갖다 이제 수레부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하도선이 있고요. 인하도선. 뇌격전류가 이제 타고 내려가는 선을 갖다 인하도선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접지극이 있죠. 자,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수레부라고 부르거든요. 수레부. 그래서 이 수레부를 통해서 내격을 갖다가 여기서 접수를 해가지고 빠르게 대지로 안전하게 방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접지를 갖다가 우리가 뇌 방지용 접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방지용 접지가 있죠.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기들이 오동작하거나 아니면 망가지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부에서 침입하는 노이즈. 자, 원인별로 정전 유도 노이즈, 그 다음에 전자 유도 노이즈, 그 다음에 전자 유도 노이즈, 이 정도로 우리가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원인별로 이런 노이즈들에 의해 가지고 통신 설비라든지 전자 제어 설비, 즉 민감한 설비들의 장애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접지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이즈 방지용 접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참조 자료에서 별도로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기 방지용 접지죠. 그래서 뭐 대전 가능, 우리가 뭐 열심히 살다 보면, 그죠, 우리 몸도 대전이 되죠. 뭐 사람도, 그 다음에 고무도, 플라스틱도 대전이 가능한 물체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마찰 대전이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죠. 마찰에 의해 가지고 뭐 우리 몸도 대전되고 이런 것들 다 대전돼요. 그래서 겨울처럼 이렇게 건조한 계절에는 상당히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정전기가 한번 생기면 대지로 잘 방전되지 않죠.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정전기 축적을 갖다 방지할 목적으로 한 접지를 갖다가 우리가 정전기 방지용 접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몸을 항상 대지에다가 연결시킬 수 있는 도체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것이 이제 수분이 그 역할을 해주는데, 이제 건조한 계절은 그게 없어지니까 자꾸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누적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축적되니까 방전될 때의 쇼크도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산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오동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에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먼지 같은 데에서, 먼지가 많은 그런 데에서는 또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주유하다가 폭발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죠. 뒤에서 그 그림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도 이제 정전기 방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유소에 가면은 그 정전기 방지용 그 손 모양 있잖아요. 그걸 딱 만진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과정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때 내 몸에 있는 정전기들이 대지로 방전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접지를 하는 게 바로 정전기 방지용 접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산업재 공장 내에서도 그거에 의해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접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공간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서 정전기 방지를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등전이 본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등전이 본딩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자, 등전이 본딩은 뭐냐 그러면은, 자, 등전이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성 부분을 갖다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뭐 등전이 본딩 바를 만들어 놓고 이런 어떤 금속의 부분들을 갖다가 다 연결하는 거죠. 이러한 행위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전이 본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등전이 본딩 바에 묶이게 되면 정기적으로 이제 등전이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등전이 본딩을 왜 하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감전을 방지할 목적으로 등전이 본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뭐냐면 감전 방지용 등전이 본딩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뇌 방지를 위해서
등전이 본딩을 하기도 합니다. 뇌격줄력은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고주파입니다. 그때 이제 그 뇌격줄력이 흐를 때 건축물 내부에서 굉장히 큰 서지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파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등전이 본딩을 강화시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뇌 방지용 등전이 본딩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설비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기준전이 확보, 안정적인 기준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목적으로 뭐냐면 등전이 본딩을 하는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기능용 등전이 본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등전이 본딩 세 가지 목적으로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인체 감전을 갖다가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뇌 방지용, 피해 보호용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용 등전이 본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별도로 등전이 본딩은 주제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접지의 종류별로 그 목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번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그 자세한 내용들을 참고자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